내 생각이 정말 위대한 생각 맞나? 검산 검토 하다가 오늘 식겁했는데 뭐냐? 신용부여가 두 가지가 있다. 화폐 사용자들 간의 신용부여가 있고 화폐 사용자에 대한 신용부여만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화폐 발행자에 대한 신용부여,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못 찾아서 경제학자들이 헤맸다. 화폐 발행자에 대한 신용부여, 요 말을 못 만들어내서 말이 많이 꼬였다. 화폐 발행자에 대한 신용부여. 당백전은 결국 뭐냐? 화폐, 보통의 신용부여라는 말은 돈을 빌려준다는 말, 그 우리말로 믿는다라는 거 있죠. 사용자에 대한 신용부여와 발행자에 대한 신용부여로 말을 나누면 굉장히 논지가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냥 눈앞이 싹 맑아진다는 거예요. 말을 갈래를 잘 지으면. 제가 또 학술적이다 보니까 사용자에 대한 신용부여는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고 발행자에 대한 신용부여는 돈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르죠. 결과값이 전혀 다릅니다. 화폐 사용자에 대한 신용부여는 부채의 생성인데 화폐 발행자에 대한 신용부여는 아닙니다. 화폐 발행자에 대한 신용부여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그러면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화폐 사용자에 대한 신용부여는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느냐? 대출과 부채 형성,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화폐 사용자에 대한 신용부여고 화폐 발행자에 대한 신용부여는 그 화폐를 쓰는 행위입니다. 그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이 명제는 체이너가 만든 위대한 언어 교통정리다. 그런 생각하다가 오늘 집에 쫓겨날 거였어요. 정리되죠? 뭔가 느낌이 오죠? 당백전을 안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짐바브웨도 해석되죠. 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학술적으로 제일 significant하고 great한 거는 항상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겁니다. 마르크스가 한 위대한 일이, 천재다라고 칭찬 듣는 일이 뭔지 아세요? 월급은, 임금은 노동을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럼 뭔데? 노동력을 사고 파는 거다라고 력자 하나 덧붙이는 걸로 마르크스가 위대한 경제학자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죠? 네. 자본가와 노동자가 노동을 사고 판다. 그게 월급이다. 임금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노동력을 사고 판다라고 력자 하나를 붙임으로 해서 위대한 경제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분류하는 게 력자를 덧붙임으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노동을 사고 판다라고 하면 임금의 액수가 설명이 안 돼요. 노동력을 사고 판다고 해야지 안 죽을 만큼 월급 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심플해지는 것이 왜 월급은 안 뒤질 만큼만 그 산업자본주의 초기 시대에 왜 월급을 저렇게 먹고 안 뒤질 정도로만 줄까? 그게 다 해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사고 판다고 해야 자본가의 이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신뢰한다는 거죠, 있잖아. 우리가 보통 신뢰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제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화폐라는 제도적 약속을 신뢰한다는 거죠. 화폐 발행자에 대한 신용부여는. 오케이? 근데 왜 자꾸 신용이란 말을 쓰냐? 통일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도. 저는 신용이란 말을 끝까지 그렇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건 자세히 책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화폐 발행자의 신용은, 그럼 화폐 발행자는 신용을 어떻게 얻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의 도덕 철학적 원천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는 뭐 먹고 사냐? 국가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이 철학적인 얘기라니까요. 경제학적인 레미팍님 뜨겁게 환영합니다.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는 뭐 먹고 삽니까? 국가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국민이 먹여 살리는 거죠. 국가는 국민이 자원을 국가에게 줌으로써 세금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국가는 세금을 먹고 산다가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오래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국가는 세금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예요. 국가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세금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을 먹고 산다. 자원을 빼앗는다, 쉽게 말하면. 이보 모슬리는 재산권을 근거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빌려줄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레미 팍님이 이보 모슬리를 읽어본 적이 없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중간에 잠깐 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먹고 산다고 말해야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래 빌드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레미 팍님이 이보 모슬리를 읽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읽어본 적도 없는 분한테 제가 논평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무시하고요. 무슨 얘기냐, 시뇨리지와 세금 두 가지 방법으로 자원을 땡긴다는 겁니다. 국가는 그것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시뇨리지와 세금의 두 축으로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땡긴다는 겁니다. 국가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시뇨리지라는 겁니다. 시뇨리지를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가? 내가 시뇨리지를 이만큼 땡기는 것에 대해서 과하다, 안 과하다, 국민이 판단하고 신용을 부여한다는 거야. 번역본은 읽었는데 원본은 못 읽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유, 재미나게 농담하시네. 번역본의 예스24에 책 소개를 읽으셨겠지. 그게 왜 죄송합니까? 죄송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죄송하다고 말할 사람은 제이노TV 애청자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죠. 저희가 버럭 화를 내야 될 시점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참 희한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죠. 자, 됐고요. 네. 그래서 시뇨리지라는 형식으로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그 시뇨리지를 받아들이는 거, 이제 정리하면, 건조하게 정리하면, 화폐 발행자의 신용 획득은 화폐 발행자는 둘밖에 없잖아요. 국가랑 은행밖에 없잖아요. 역사상 화폐 발행자는 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라는 화폐 발행자가 신용을 획득하는 방법은 세금으로 바로 그 화폐를 납세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은행이라는 화폐 발행자는 그 화폐를 받아들이도록 신용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국가라는 화폐 발행자는 세금으로 그 돈을 받으면은 그 돈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창조가 지늘게 숨을 불어넣어야 인간이 되는데 세금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라는 화폐 창조자는, 화폐 발행자는, 화폐 창조는 곧 대출을 주는 거고요. 대출한 돈을 예금으로 받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국가라는 화폐 발행자는 세금으로 그 돈을 받아야 하고, 은행이라는 화폐 발행자는 예금으로 그 돈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을 해준 돈을 예금으로 받는 거예요.
해준 돈을 예금으로 받을 때 디지털 숫자로 나간 돈을 디지털 숫자로 예금으로 받을 때 그 디지털 숫자가 돈이 되는 화폐가 된다. 환수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이클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물론 예금으로 환수 당연히 원리금 상환을 받지만 리턴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화폐 발행자나 은행이라는 화폐 발행자나 자기가 만든 돈의 리턴을 받아줄 때, 한 사이클을 만들 때, 근데 그게 은행의 역할이잖아요. 어떤 교과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역할은 예금된 돈을 대출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은 은행이란 예금된 돈을 빌려준다라고 함으로써 화폐가 만들어지는 사실을 감추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랑 비슷해요.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비가 원래 있었는데 이 빗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정답 주세요. 헷갈리시죠? 이해되십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많이 다른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얘가 좀 잘못됐는데, 원천적으로 그 돈이 물이 어디서 왔냐라는 얘기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물을 만들었다는 걸 감춰버리는 거예요. 예금된 돈을 대출해 준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돈이 어디서 왔는가가 오리무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너무너무 재밌죠? 예금된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순간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완전히 그 질문 자체가 실종돼 버려요. 오케이? 아니요, 제가 수증기에는 잘못 들어드린 거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문제 아닙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든 거고요. 그건 예를 잘못 든 거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예금된 돈을 대출해 준다라는 것이 은행의 기능이라고 공부를 해버리면은, 교과서대로가 되면은 돈이 어디서 왔는가가 질문 자체가 설 자리가 없어요. 맞죠? 돈이 어디서 왔는가를 아무도 묻지 않게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묻지 않게 돼요.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은행이란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동업한복과 비슷한 건데 창조의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엄청나게 문장 논리학, 개념 논리학적인 문제죠. 여지껏 의도적으로 감춰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못 깨달은 건가요?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달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금한 돈을 대출해 준다라고 말하는 순간 은행은 돈을 만든 적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은행은 돈을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예금한 돈을 빌려준다고 해버리면 은행은 돈을 만든 적이 없는 겁니다. 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감춰집니다. 그럼 두 번째, 국가가 세금을 지출한다고 생각하면 역시 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마찬가지죠. 국가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국가는 세금을 지출한다. 은행은 예금된, 저축된 돈을 빌려준다. 이 두 개가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 자체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냥 돈은 원래 있는 거다가 됩니다. 둘 다. 돈은 그냥 원래 있는 거다가 돼버려요. 예금된 돈을 대출해 준다, 은행이. 세금으로 낸 돈을 국가가 쓴다. 이러면은 그냥 돈은 원래 있는 거야. 원래 경제학의 역사는 그래요. 앞단의 경제학자들이 다 병달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앞단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빙시 어발이인 겁니다. 경제학은 원래 그래요. 다른 학문도 좀 비슷하죠. 국어 논리학이죠. 최인호가 국어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느끼시죠. 그죠? 숫자 얘기를 제가 하나도 안 했어요. 1, 2, 3 얘기를 하나도 안 했고, 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오로지 국어 문장만 따졌습니다. 완전히 형식 논리학. 예금된 돈을 대출해 주는 거라면, 세금으로 낸 돈을 국가가 쓰는 거라면,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설 자리가 단 1제곱센티미터도 안 생기는 겁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요. 화폐가 어디서 왔는가가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래서 인류의 99.9%가 사람은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화폐 증가가 생길 수 없는 문제도 당연하려니와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왔는가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금된 돈을 대출해 준다는 말과 세금으로 납부한 돈을 국가가 쓴다라고 하는 말, 두 개가 동시에 하는 말은 사람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인류 전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살벌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어떤 호러 소설보다 더 호러. 엄마 다리 밑에서 줘. 무섭죠. 국어를, 언어를 의심한다는 것의 위력을, 핵폭탄 같은 위력을 느끼시겠죠. 그러네. 화폐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원천 차단하는 설명이네. 예대맞은 허구예요. 맞습니다. 현타일보. 방송 현타TV로 바꿀까? 저 현타일보를 제가 10원 한 푼 안 드리고 현타일보를 저의 미디어로 저 회장님 자리 있잖아요. 류형수 회장님 자리를 사실상 빼앗아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타일보가 아직 안 컸을 때 잽싸게 내가 이름을 최인호TV가 아니고 현타TV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다 현타 미디어 그룹에 그 현타일보, 현타TV 이렇게 있다고. 현타텔레비라고. 제가 댕댕이 산책하다가 넋이 나갈만 합니까? 나갈만 합니까? 방금 설명드린 거. 댕댕이 산책하다가 주의력이 안드로메다로 갈 법하죠. 그 뉴턴이 시간 맞춰서 계란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계란을 물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시계를 물속에 집어넣는 이유를 아시겠죠? 수학을 족도 모르면서 최인호TV에 와가지고 리만 제타 함수의 적실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같은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수학 기초 1차 함수 문제도 못 푸는 주제에 허세는 쩔어가지고 아무 방송에 가가지고 저기 수학 라이브 방송에 가가지고 리만 제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방송을 그런 식으로 방해하지 마세요. 오일러의 시계 수학사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라마누잔 택시 넘버가 뭔지 1차 함수도 모르잖아요. 당신은. 마우스로 긁는다고 지식입니까? 이놈의 디지털 컴퓨터 문명이 문제야. 마우스로 이만큼 긁으면 그게 자기 지식인 줄 알아.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주변 분들한테 식사하시다가 술 마시다가 주변 분들을 재미난 지적 탐구로 끌어당길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제 생겼죠. 네, 이제 생겼죠. 친구한테 그냥 야 근데 말이야 은행이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거고, 국가가, 이제 국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부 순서에서, 야, 은행이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거면은 그 예금한 돈은 어디서 온 거지? 답해보세요. 야, 은행이 예금을 빌려주는 거면은 그 예금한 돈은 어디서 왔냐? 한번 친구들한테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야, 은행이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거, 그 예금하는 돈은 어디서 왔냐? 이래서 벌었겠지. 그렇겠지. 이래서 벌었겠지. 친구가 그러겠죠. 술이나 먹어. 이래서 벌었겠지. 그래? 맞지. 맞아. 이래서 벌었겠지. 월급을 예금하니까. 솔찬히 월급을 제법 괜찮게 받으면은 쓰고 남는 돈을 예금하니까. 이래서 벌었겠지. 그럼 사장님이 그 돈을 줬겠지. 예. 월급을 줬겠지. 그럼 사장님은 그 돈을 어디서 구했냐? 사장님이 월급 준 그 돈은 어디서 왔냐? 회사를 경영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구했겠지. 그래? 그럼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의 그 돈은 어디서 왔냐? 월급 받은 걸로 샀겠지. 그래? 그럼 그 월급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그 고객이 소속된 회사의 사장이 줬겠지. 그럼 그 사장은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그 회사에 고유한 물건을 팔아서 또 돈을 구했겠지. 그럼 그 물건을 산 사람의 그 돈은 또 어디서 왔냐?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순환 논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순환 논리가, 영원한 순환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중요한 논리학이에요.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친구가 조금 있으면은 건너편에 있던 친구가 사라지죠. 이런 걸 자꾸 물으면 술 먹다가, 야,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왔냐? 그 돈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좀 있으면 없죠. 돌고 돌아서 돈이죠. 처음에 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애기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으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죠. 전제를 그냥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거다. 세금을 지출하는 거다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흑곰TV님도 이렇게 설명하는, 뭐라 그러지, 가락이랄까? 3쿠션 길은 못 보셨잖아. 3쿠션은 맞추긴 맞추는데 우라마시 길을, 물론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안주도 좀 무라 이러겠죠.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면 그 돈은 어디서 온 거야? 그 돈은 어디서 온 거야? 이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이노야, 안주도 있다. 안주도 좀 무라 이러겠죠.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윈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경제학적 진리를 알려드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대갈박을 돌리는 맵시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설명을 돌리는, 다윈이 생각한 게,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가 낳았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누가 낳았지? 아버지가. 아버지. 아무리 생각을 돌려봐도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 해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라는 논리 회로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만 생각했겠죠.
계속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어디서 왔지?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사람의 엄마, 사람의 엄마. 계속 생각하는데 역시 계속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겁니다.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사이클이 없어요.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계속 질문했는데 아무런 답을 못 얻은 거야. 그러다가 이글호를 타고 가다가 어느 바닷바람이 부는 윤 회장님 뜨겁게 환영합니다. 어느 날 바닷바람 불고 이글호에서 낮잠 자고 딱 일어났다가 그 무한 사이클을 벗어나는 비글호인가? 비글호. 이글호가 아니고 비글호. 쏘리. 이글호는 저기 아폴로 착륙선 이름이고 비글. 방금 비굴했어 내가. 그래서 그 진화라는 생각이 그때 빡 난 겁니다. 안 그러면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 해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를 물었는데 영원히 무한 반복, 무한 회전,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 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도니까 미쳐버리겠죠. 다윈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낮잠 자다가 딱 일어나면서 진화라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게 싹 풀려버린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생명체는 사람은 진화했는데요. 돈은 창조됐어요. 돈은 창조됐다. 다윈은 무한 반복 순환 논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진화를 생각해야만 했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의 무한 궤도를 벗어나는 방법은 누가 화폐를 창조했다 빼놓고는 절대로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지? 돈은 누가 만든다. 그럼 누가 만드는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인간을 못 말리는 거예요. 아니, 다마스커스 섬에 서식하는 새도 보고 했는데 실제로 제 말이 실화예요. 그 착상은 문득 원래 그래요. 사람 대가리는 모든 생각할 준비가 다 갖춰진 정보가 들어와 있다가 휴식을 취하다가 문득 그것들끼리 만나서 스파크가 팍팍팍 일어나는 식으로 사람 대가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서 왔는 걸 결국 누가 만들었다. 그렇죠. 화학 반응이라는 거예요. 유레카가 그렇게 난다. 사람도 창조의 근감이 해결돼요. whatever.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기질이요. 동업 반복을 싫어하는 포착하는 기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폐청산이 뭐야? 이렇게 묻는 기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적폐청산 해야지. 이렇게 안 되는 대갈밥 구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금된 돈을 대출해 준다. 응?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왔지? 동업한복이거든요. 진리값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설명이 아닌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생에 내 대가리에서도 스파크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요. 평생에 사람한테 스파크는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유레카는 한 사람한테 한 번 일어날까 말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나머지 99.999%는 남들한테 자기가 소속된 사회의 기본 상식이 어이가 있어 사는 거고요. 한 번 정도 일어나요. 남이 생각 안 하는 거. 근데 사실 스파크가 또 사실 매일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스파크가 매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서민님이 스파크 일어나는 거 몇 번 본 것 같은데. 소주 몇 잔 들어가면은 스파크가 잘 생겨요. 어찌 보면은 스파크 일어나는 게 별로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몇 잔 하면은 스파크가 팍, 예. 다 우리가 스파크를 얻기 위해서 또 알코올을 흡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설명 방법을 득해서 술 먹고 전봇대라니요? 아닙니다. 순영이네 누룽지님 무슨 그런 신뢰되는 말씀을. 술 먹고 전봇대하고 스파크 안 일어납니다. 아스팔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스파크를 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전봇대, 원래 또 전봇대가 없는 동네에서 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분당이라든가 아스팔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난 가만히 있는데 팍 일어나가지고 팍. 지금 앞니가 약간 이렇게 해 벌어진 게 그때 스파크 때문에. 아스팔트가 갑자기 팍 일어나는데 스파크가 막 팍 튀더라고. 그치? 앞니 약간 이게 벌어졌잖아. 이런 것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실 분들이 있고, 재미가 뭔 소리요? 재미 하나도 없네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밥 안 먹어도 배부른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의 신용부여가 있다 라는 것과 예금된 돈을 대출해주고 세금 낸 돈을 국가가 쓰는 거면 돈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하죠. 돈은 안 만들어집니다. 이거 정말 초등학생도 나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이 어디서 왔냐 이러면 대답을 못 하겠지만, 예금된 돈을 대출해주고 세금 낸 돈을 쓰면은 돈은 앞으로 안 만들어집니다. 초등학생이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금된 돈을 대출해 주는 거고 세금 낸 돈을 쓰는 거면 돈은 안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의 돈의 생성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 어떻게 있어? 그거라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국어 논리학이라니까. 예금된 돈을 대출해 주는 거고 세금 낸 돈을 쓰는 거면 돈은 안 만들어집니다. 단 1원도 안 만들어집니다. 단 1원도 안 만들어져요. 단 1원도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그냥 있는 돈을 쓰는 거지, 있는 돈이 도는 거지. 돈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그게 산수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갈 것도 없어. 예금된 돈을 빌려주, 그걸 대학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환장을 노릇이지. 근데 너무 당연해서 지금 우리가 평탄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화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화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분노할 사실입니다. 대학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그거니까.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거고 세금 낸 돈을 국가가 쓰는 거면 돈은 단 1원도 안 만들어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돈은 단 1원도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행 통화 지표를 보면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 이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돈이 단 1원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 논리를 파회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대출이라는 단어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생각을 하다가 몰려서 대출에 생각이 닿아야지 먼저 답을 알고 가면 안 돼요. 정답지 미리 보지 마시고 정답이 아닌 걸 끝까지 밀어봐요. 아니야, 돈이 만들어질 방법이 있을까요? 돈이 늘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또 계속해서 이 명제에 시비를 걸어보세요. 이거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예금된 돈을 대출해 주는 거고 세금 낸 돈을 쓰는 거면 돈은 단 1원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황당하냐. 기존 은행 대출을 갚을 수가 없어. 돈을 빼앗아야 돼. 어떤 새끼가 대출한 걸 못 갚도록 그 새끼한테 돈을 빼앗아 가지고 얘만 대출을 갚고 얘는 대출을 못 갚고 이자가 어디서 오냐 이거야. GDP의 증가도 설명이 안 되고 어떤 현실을 우리 눈앞에서 보는 어떤 경제 현상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금된 돈을 대출해 주는 거고 세금 낸 돈을 지출하는 거면 단 1원도 대한민국에 돈이 안 생깁니다. 근데 돈은 계속 늘어. 돈은 팍팍팍팍 늘어. 대한민국의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주의 진리, 세계의 진리, 인간 세상의 진리죠. 이해되시죠? 돈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몰려서 결국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대출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출의 대가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과서가 상호 모순이에요. 파생통화, 신용창조, 은행화폐라는 말을 대학 교과서에서 씁니다. 그거는 3장에서 그거 공부하고 다시 은행의 기능론 6장에서는 예금된 돈을 대출해 준다고. 골 때려요. 얼마나 교과서가 일관성이 없냐. 챕터 3쯤에 가면 파생통화 얘기를 합니다. 신용화폐라는 말을 해요. 실제로 은행화폐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 해놓고 챕터 7 가서는 예금된 돈을 빌려준다고 되어 있어. 금융중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행이. 챕터 7과 챕터 3가 완전히 모순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왜? 교과서도 어차피 다른 교과서 보고 베낀 거라서 그래요. 믿음을 세계 각국의 여러 학자들의 합의된 믿음을 종합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니까. 30년 전 얘기가 챕터 3에 있고 최근 몇 년 전의 얘기는 챕터 11에 있고 이런 식이니까요. 경제학 교과서 그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모순 불감증인 거예요. 저처럼 모순을 못 참는 사람 눈에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순 불감증에 걸리냐? 그럼 학생들은 왜 그 모순을 못 느끼냐? 시험 쳐야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점이 바쁘기 때문에 모순을 느끼고 나발이고 그러면 이제 낙제생이 되는 거거든. 경제학 교과서의 모순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 순간 이제 그 과목 낙제가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순을 느낄 시간이 모순을 안 느껴야 A 플러스를 받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만 그렇습니까? 대학의 다른 교과서들도 다 마찬가지지. 교과서에 진술된 것의 모순을 느끼는 순간 다 불합격이야. 학점이 바쁘니까 모든 시험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대학 교수가 어버버버하게 된다는 거죠. 초등학생이 그렇게 물으면 대학 교수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그런데요, 은행이
예금을 빌려주고 정부가 세금 거둔 걸 쓰면은 돈이 10원도 안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화씨는 고양이 표정으로 묻잖아요. 대학 교수가 답을 못합니다. 대학 교수가 땡! 그냥 외워가 안 돼요.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이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대학생이 그렇게 질문하면은 교수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거 이게 또 뭐 MMT 책 보고 또 이상한 거 김군 그것도 MMT 책 이상한 거 뭐 경제 그런 것도 보고 왔구만 이러면서 면박 주는 걸로 대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교묘한 반칙에 의해서 대학 교수가 도망갈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도 김군 또 어디 가가지고 또 MMT 책 그 주소 들었구만 이런 식으로. 근데 초등학생이 그런데요. 그러면은 돈이 더 안 생기겠네요. 이러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눈동자 앞에 무장해제다.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게. 그럼 실제로 대학 교수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아낸 함께 확인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파생통화 얘기도 하고 신용화폐 얘기도 하고 은행화폐 얘기도 해요. 대학 교수들이. 근데 이 질문을 예상 못해. 그러면은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 반복이에요. 실제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신용화폐 파생통화 얘기를 한다니까요. 통화 승수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생들이 이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 대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한다 하더라도 교수가 이렇게 파생통화, 신용화폐, 은행화폐 얘기하면은 알아듣는 척하고 심하게 쳤구나. 그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착한 거죠. 착한 거죠. 집요하게 묻지 않는 거죠. 수식 막 쓰고 막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고. 국어니까 제가 하는 거는 경제학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저녁 때 말씀드린 건 절대 경제학이 아니에요. 국어입니다. 국어. 비문학 영역, 국어 영역, 비문학. 맞죠? 국어 영역, 비문학. 관동별곡 이런 거 말고 김춘수의 꽃 해석 이런 거 말고 비문학, 산문. 은행이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거고 국가가 세금된 돈을 쓰는 거라면 돈은 10원도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대학 교수들은 예금된 돈 플러스 알파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교수들도 어디까지 물러서냐?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데 그건 맞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건 이거는 맞는데 딱 그 예금된 돈만큼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이해되세요?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그 난관을 해결하게 되느냐. 예금된 돈을 빌려준다는 것도 맞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고 딱 예금된 만큼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순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게 천기누설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질문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렇죠. 모순인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경제 교과서가 그렇지. 거의 뭐 이론 따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진리를 전 세계, 꼭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더라도 MMT 이론가들이 아니더라도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절대 숫자가 사실은 굉장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골고루 다 있어요. 전 세계 골고루, 모든 나라에 골고루 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대학 교수는 아닙니다. 대학에는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도 몰라요. 부자들도 몰라요. 자본가들도 몰라요. 정치인은 당연히 모르고요. 은행 원로들, 은행가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은행의 원로들, 인생이 은행인 사람들, 은행은 왜? 자초지종을 다 경험해본 사람들, 은행 일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르고요. 인생이 은행 그 자체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아요. 전 세계 모든. 은행의 모든 실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금융업의 실무를 다 아는 사람들, 금융업에 진짜 종사하고 평생을 금융업에 종사했고 금융 실무를 다 아는, 금융 메커니즘을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또 책도 많이 보고요. 돈의 역사도 알고 실제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아니까요. 근데 대학 교수들은 몰라요.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평생, 아니요, 경제학자들이 모른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은. 경제학자들이 모른다는 사실도 알아요. 돌대가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또 잘 굴러간다고 또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수가.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그게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은행가들은 그게 왜 나빠? 시장에 풀린 허수 금액을 실제 가치로 조정해 주는 게 한국은행 금리라고 믿고 살죠, 다들. 예. 그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죠. 시장의 화폐 수요가 금리를 결정하는 건지, 금리가 화폐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건지, 화폐 수요를 움직이는 건지. 그거는 두 진영이 있는데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고요. 저는 뭐 아몰랑입니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다.
초등학생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진실이 중요한 거지.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 세금 거둔 걸 쓰는 게 아니다. 반대다. 빌려준 돈을 예금으로 받는다. 지출된 돈을 세금으로 받는다. 그게 세상의 제1진실이라는 겁니다. 뭐라? 다른 경제학적 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고민을 합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닌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려준 돈을 예금으로 받는다. 세금 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지출한 돈을 세금으로 받는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세금이 적을 때, 들어오는 예금이 적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대출을 더 해주면 된다. 정부가 지출을 다 하면 된다. 완전히 다른 거죠.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인식이에요. 첫 번째 잘못된 거. 예금을 빌려준다가 아니고 빌려준 돈을 예금으로 받는다. 세금을 쓴다가 아니고 쓴 돈을 세금으로 받는다. 근데 예금도 적어지고 세금도 적어지면 내가 원하는 만큼 예금이 안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세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국가는 더 쓰고 은행은 더 빌려주면 된다. 그것만 딱 알면 돼요. 그 속에 그럼 어떻게 더 빌려주는데? 어떻게 국가는 더 지출하는데? 대출을 다 하면 된다. 그 기본 골자가 상식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 공급을 이제는 누가 주로 하느냐? 국가가 주로 하느냐? 은행이 주로 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아, 개운해. 아, 개운해. 저는 이럴 때가 기분이 좋아요. 무슨 사람들이 모르는 수식 갖고 왔을 때보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모순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당연하죠. 은행 창업주급들이 당연히 아는 거죠. 초과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국채 갚고 대출 받고 하는 거 아니요. 초과 세금이란 건 없어요. 초과 세수라는 거는 지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 넘치는 세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홍남기의 초과 세수라는 게요. 세수 예측을 잘못한 거지 쓰고도 남을 돈이 더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초과세수라는 말은 세금이 얼마 들어올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지 돈이 이제 넘친다 정부가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망해요. 이미 그럼 망한 거예요. 나라는. 흑자 재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재정은 적자 재정인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아시겠죠? 엔트로피 같은 거예요. 엔트로피예요. 빠꾸는 없어요. 흑자 재정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엔트로피라니까. 흑자 재정이 만들어졌다. 그럼 망하는 거야, 나라가. 다 죽는 거예요. 적자 재정이 그렇게 자, 이것도 국어로 얘기합시다. 아, 이거 정말 또 좋은 국어야. 예.
정말 좋은 국어 논리. 적자재정이 나쁜 거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죠. 사람들이 다 99%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자재정이 나쁜 거라는 말은 그거의 대우명제, 역은 뭡니까? 적자재정이 나쁜 거라면, 그렇게 나쁜 거라면 좋은 건 뭐? 좋은 건 뭐예요?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적자재정이 나쁜 거라면, 그리고 적자의 폭이 더 커지면 아주 나쁜 거라면 좋은 건 뭐? 흑자재정이라는 얘기잖아. 야, 정부가 쓰는 돈보다 정부가 걷는 세금이 더 많으면은 세상이 망하지 않겠니? 이러면은 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균형 재정해야지 이렇게 도망칠 거예요. 정말 무식한 사람, 흑자가 좋지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흑자 재정이 왜? 뭐가 나빠? 이런 사람은 또라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 뭐하니까 균형 재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균형 재정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어요. 흑자 재정이고 균형 재정이고 달성된 적이 없어요. 허상인 겁니다. 그런 순간 다 죽는 거예요. 흑자 재정은 쫄보 재정이 아니고 놀부 재정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균형 재정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적자 재정이에요. 무조건 적자 재정이라는 말은 뭐다? 국가 부채는 계속 우상향하는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쭉 늘어날 수밖에.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계속 적자 재정일 수밖에 없다는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사람들에게서 듣지 못하던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담백하게 차분하게 그러게요, 이럴 때가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차분하게 그냥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막 은행가 자본가 때려 죽여 이런 얘기보다 그러게요라고 네 글자 써주실 때 제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방송하는 맛이. 다른 추가 정보가 필요가 없이 말 자체의 이치로 연역적으로, 귀납적인 게 아니고 연역적으로 그러네, 이게 사람한테 주는 즐거움이, 저는 그거 먹고 삽니다. 경험적인 추가 정보 없이 말 자체만 따졌는데 그러네, 요게 사람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 건데요. 스스로도 혼자 생각할 때도 그러네, 맞네, 그러네, 이게 주는 돈 버는 즐거움보다 더 좋은 거. 유시민한테 절대 없는 거, 유시민한테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죠.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하고 그러게요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혹세 무민이냐 아니냐의 차이. 예. 그렇지. 유시민의 그렇지는 엉겁결에 사람들을 몰아넣는 거죠. 얼랑뚱땅 사람들을 몰아넣는 문장이죠. 그렇지. 이런 몰아넣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동감일 뿐이죠. 동론이 아니고 동감입니다. 감정을 그렇게 몰아넣는 거죠. 근데 그러게요. 이거는 동론입니다. 논지의 코스를 함께 밟았다는 거죠. 아, 좋다. 기분이 좋다. 제가 지금 새벽 4시부터 깨가지고 지금 밤 12시까지 이러고 있는데, 몸 컨디션이 피곤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하루. 이렇게 꾸물꾸물하게 봄비가 오는데도 기분이 좋은 이유는 동론을 확보할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 맛에 사는, 산책 나갔다가 오늘 정말 뒤지게 혼났는데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자꾸 말을 시키는 겁니다. 저기 이제 봄 실록이 정말 아름답지 않아? 우리 까망이 저렇게 노는 모습이 참 귀엽지 않아? 며칠 전에 까망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을 시키는데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말 좀 안 시킬 수 없어? 요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내버린 거야. 안 쫓겨난 게 다행이죠. 네.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봄 풀이 참 아람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지 않아 이러는데 계속 그 동의를 구하는, 까망이 귀엽지 않아? 호두 걸어가는 거 뒷모습이 참 귀엽지 않아? 그래 평생 말 안 시키마. 방금 오늘 저녁 때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저녁 때 제가 들은 말은 평생 말 안 시키마. 집에 와가지고 제가 들은 말이 그거예요. 평생 말 안 시킬게. 평생 말을 안 시키려면 왜 하겠노? 만날 일이 없어야겠지. 얼굴 볼 일이 없어야겠지. 평생 말을 안 듣게 해줄게. 제가 아니야 싹싹 빌었습니다. 싹싹 빌면 됐죠. 그 말 참. 제가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 이거 외에 제가 뭐 쫓겨날 만한 짓을 한 거죠. 미친 거죠.
그런 생각이 확 빠져 있는데, 예, 국에 소금 더 넣어줄까? 이랬는데, 그냥 안 묻고 그냥 소금 넣어주면 안 돼? 이랬다가, 예, 예. 아니, 사실, 뉴튼 같은 사람은, 예, 제가 완전 뉴튼처럼 해야 되는데, 예, 뉴튼은 쫓겨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국에 소금 더 넣어줄까 이랬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끄덕끄덕 하거든요. 근데 제가 뉴턴처럼 하면 되는데 국에 소금 더 넣어줄까 자기 생각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무슨 질문인지도 모르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되는데 저는 뉴턴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묻고 그냥 소금 넣으면 되는데 라는 말을 해버린 거야. 아차. 그 말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하면 이제 난 죽는 길인데, 예, 죽는 길인데. 목숨이 여러 개였던 거죠. 이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완벽히 깨달았어요. 이기적인 거지. 지한테나 그 생각이 소중한 거지. 식구들한테 지한테나 중요한 거지. 그 싹싹 비면 또 용서가 되니까 또 그래도 웬만하면 싹싹 비면서 사세요.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한번 다시 또 느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식구들한테도 중요한 일은 아니다. 집중은 책상 앞에서만 하자. 오늘 저의 결심. 정신 집중은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는 것은 책상 앞에서만 하자. 일단 책상을 떠나면 생각을 넓게 가져가자. 그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은 집중하는 것도 좋고 뽕파를 뽑는 것도 좋은데 틈을 내야 된다. 논리에 틈이 없는 건 좋은데 생활에는 틈이 있어야 된다. 틈을 내야 된다. 논리에는 틈을 내면 안 돼. 오늘의 결론. 논리에는 틈을 내면 안 되는데 논리에 틈을 안 내는 일에 너무 골몰하다가 생활에서 틈을 안 내면은 이게 큰일이 난다. 이거 확실히 느꼈습니다. 논리에는 틈을 내지 말자. 하지만 생활에는 틈을 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밸런스가 안 돼서. 논리에는 절대 틈을 내지 말고 생활에는 틈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이 정치, 뭐 검수완박, 뭐 이런 거에 너무 골몰하시느라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에서 틈을 모르는 사람이 동료 이웃에 대한 틈을 모르는 그런 시민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라며 빈틈없는 삶과 여유롭게 틈이 있는 삶 사이의 밸런스를 잘 갖추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제가 틈을 틈을 내도록 졸려서 일단 자야 돼. 틈이고 나발이고 전 자야 돼요. 오늘 노래 잘 되는 날인데 아깝다. 사실은 마음속에 갈망하는 바는 오늘 노래 사실은 되게 잘 되는 목소리 상태인데요. 노래를 한 곡도 제대로. 그래서 오늘은 이만